안녕하세요, 똑순이TV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고 또 제대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장례입니다. 아무래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꺼려지다 보니까 이 장례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곳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장례 서비스, 상조 서비스 하면 바가지다, 구렁이 담 넘어가든 넘어간다, 불만족스럽다 등등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장례, 상조 이야기일 텐데, 오늘은요, 상조 서비스의 문제는 뭔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장례 서비스 준비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하는지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인 만큼 제가 더 솔직하고 똑소리 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똑순이TV. 첫째, 상조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가입해야 되나요?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둘 중 하나입니다. 장례식장 자체 상조를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사적으로 가입해둔,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상조를 할 건지. 자, 어차피 장례식장 가면 장례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따로 상조 서비스를 가입해야 될까요? 상조 서비스의 장례 지도사는 1:1 맞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장례식장의 장례 지도사는 한 명이 여러 빈소를 동시에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빈소에 한두 시간 정도 들르고 또 장례용품을 판매하는 역할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장례식장의 장례 서비스입니다. 만약 장례업계에 본인이 종사를 하셨거나 혹은 장례식장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장례를 몇 번 치러봤다 하면 굳이 상조 서비스를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장례를 치러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처음 겪는 일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뭐가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사실 손에 꼽잖아요. 그런데 챙겨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상조 서비스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심지어 더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의 자체 상조가 왜 더 비싼가요? 보통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장례식장의 상조와 그리고 내가 미리 가입해둔 상조회사의 상조를 둘 다 경험해본 분들은 오히려 상조 서비스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게 더 싸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항목별로 뜯어서 살펴볼게요. 똑순이TV. 자, 장례식장에 자체 상조로 장례를 진행하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용품이 비쌉니다. 자, 상조에서 10만 원 하는 수익, 장례식장에서 기본 4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유골함 같은 경우에 가격 역시 더 비쌉니다. 이렇게 기본 용품에서 적게는 2~3배, 많게는 대여섯 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례식장의 자체 상조가 좀 더 비쌉니다. 두 번째, 식비 추가 비용 관리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든 상조의 경우에는 식비가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돈을 더 받아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비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죠. 그런데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식비가 많이 나올수록 아무래도 더 이득이겠죠. 여기서 또 한 번 장례식장의 자체 상조가 더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그 상조의 장례 지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를 1:1로 책임지고요. 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연부터 시작해서 유족을 위로하는 일까지 함께 하니까 상조회사의 장례 서비스가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해지는 거죠. 세 번째, 선불제 상조와 후불제 상조 중 뭐가 좋을까요? 장례식장의 자체 상조를 경험하신 분들이 최근에 특히나 상조 서비스를 많이 찾으시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우리나라 1000만 명 시대 갖고 논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보니 선불제 상조와 후불제 상조가 있어서 아마 또 헷갈리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불제 상조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매달 미리 내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후불제 상조는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상조회사와 이렇게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한 건 후불제 상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뭘 믿고 이 상조회사에 10년씩, 20년씩 꼬박꼬박 돈을 붓는 걸까? 맞습니다. 혹시 상조회사가 중간에 폐업하거나 아니면 부도를 맞으면 내가 지금까지 부었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50%만 보전을 해줍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서 장래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돈까지 미리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돈은요, 장래 다 마치고 나서 계산해도 늦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선불제라고 해서 이미 돈을 다 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장례 치를 때 장례식장에서 추가 비용을 더 내라 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자, 상조 패키지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상조회사가 다 해주는 줄 알고 계셨다가 뭐 이거는 추가고요, 저것도 추가고요, 얘도 추가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남겨진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추가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중간에 해약을 한다 이럴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이 현저히 적습니다. 선불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크루즈 여행, 안마기기, 전자제품 이런 거 공짜로 제공해요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요. 그래서 만약 상조 서비스를 해약하려고 하면 내가 받았던 사은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제를 하고 돌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실제 해약 환급금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오, 이상하다. 내가 가입한 업체는 분명히 전액 다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번 그냥 시험 삼아라도 업체에 전화해서 저 좀 해약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낸 돈 100% 다 돌려준다고 하면 진짜 좋은 업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말이 길어지면서 100%다 돌려줄 순 없다. 해지 환급금은 뭐 이거 공제하고 저거 공제하고 그다음에 요만큼밖에 못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선불제보다는 후불제 상조를 추천드립니다. 후불제로 한다면 거의 반값에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요즘은 선불제 상조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후불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폐업이니 뭐 부도니 해지 환급금이니 나는 이런 거 복잡해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모든 상조회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돈을 다 준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상주님하고 다시 결제를 받아야 하는 그런 후불제인 상황에서 서비스가 더 좋을까요? 이건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떤 후불제 상조를 선택해야 되나요? 돈을 미리 다 내는 것보다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돈을 내는 그런 후불제 상조를 추천드리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후불제 상조라고 해서 또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또 몇 가지 따져보셔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최소한으로 요것만은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3개만 추려서 말씀드릴 건데,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처럼 고인을 고이 모셔드린다. 고이 모셔드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상조 서비스입니다. 제가 꼼꼼하고 또 똑소리 나게 따져본 결과 왜 고이 같은 그런 업체를 추천드리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똑순이TV. 첫 번째는 가격 정찰제. 상조 서비스 광고를 보면 대부분 가격 정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추가 비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닥쳐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장례용품을 강매한다든지 아니면 고인이 가실 때 노잣돈이나 뭐 수고비 이런 걸 강요하는 문화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찰제를 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결제를 유도하지는 않는지 이거 꼭 확인하세요. 고인은 가격 정찰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없어서 저는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두 번째, 사용하지 않는 상품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 장례용품은요 보통 이렇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품목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의, 관, 유골함, 버스, 리무진 이런 게 한 패키지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께서
혹은 가족분들이 수의를 이미 준비해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혹은 유골함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해 놨다고 해서 상조업체에서는 수의 가격만큼 혹은 유골함 가격만큼을 빼주거나 아니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쓴 제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내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상조회사에서 제공한 제품 안 쓰고 내가 준비한 내 제품을 썼다면 그만큼 돈을 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조회사들의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권리 포기로 간주한다, 아니면 다른 품목으로 대체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즉 패키지에는 이미 그 상품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제공하려고 했는데 고객님께서 그 권리를 거부하신 거니까요. 한마디로 고객님께서 안 받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못 빼드려요. 이런 식인 거죠. 자, 이게 업계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진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장례 지도사와 고객이 직접 연결되는지. 그 어떤 행사보다도 잡음 없이 조용히 치러져야 할 장례식에서 큰 소리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서비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청의 재하청 구조 때문인데요. 상조회사 서비스 대부분은 사실 하청과 재하청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돈을 많이 내고 장례 지도사가 받는 돈은 적고 중간에 있는 이 재하청 업체들이 가져가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재하청 업체 없이 장례 지도사랑 고객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인지 이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살 때도 직거래 장터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맛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이치죠. 자, 이렇게 되면 장례 전문가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그만큼 서비스 퀄리티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자, 장례 지도사가 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은 아닌지 이거 꼭 확인하세요. 똑순이 TV 오늘은 장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장례 서비스.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제대로 아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고이라는 업체는 24시간 직영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엄격히 선발된 장례 지도사를 통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비교 상세 견적이나 화장장, 납골당까지 비교 견적 다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불제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도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후불제로 바꾸는 게 이득일지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까지 고의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영업을 하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단순 문의도 전혀 상관없다고 하니까 정말 그냥 한번 물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화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